자존심 센 남자도 이 한마디면 당신 앞에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밤잠 설치는 우리 여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지성, 김연수 작가님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며 나오는 묵직한 구절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랑 때문에 답답한 마음, 이 문장이 쿵 하고 건드려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오해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해에서 시작해서 오해로 끝나는 것이다. 다만 그 오해의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 뼈 때리는 말이죠. 우리는 내가 상대를 다 안다고 착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 대신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99%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제 영상을 클릭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사랑 앞에서도 죽어도 꺾이지 않는 그놈의 자존심, 즉 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주제 듣자마자 또 뻔한 소리 하겠네. 서로 이해해라, 참아라. 이런 공자님 말씀하려고 생각하셨죠? 참나, 제가 누굽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 할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세상에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여자가 참아야지, 혹은 남자는 원래 그래 같은 뻔하디 뻔한 조언들을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언니들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도대체 왜 사랑해서 만난 사이인데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야 할 두 사람이 왜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굴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시작은 달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보다는 눈치 싸움이, 이해보다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침묵의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진짜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내가 먼저 말 거나 봐라 하면서 등 돌리고 누운 적.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와서 안아줬으면, 제발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입으로는 나 건드리지 마 라는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그 상황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는 왜 그깟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내 마음의 평화와 우리 사이의 행복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존심이라는 거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껍데기뿐인 가짜 기싸움에 불과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 남자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진짜 이 남자라는 종족들, 제가 남자지만 가끔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에이구, 진짜 대박이죠.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예전에는 소위 가오라고 하죠?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남자였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꺼내면 뭔가 제가 지는 것 같고 남자로서의 위험이 깎이는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곤 했어요. 연애할 때 싸움이 나면요, 저는 무조건 침묵했습니다. 그게 남자의 무게감이고 그게 어른스러운 대처라고 착각했거든요. 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네요. 저는 그게 제가 강하다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냉철해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은 텅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제 침묵 때문에 상처받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팔짱 끼고 외면했던 그 순간들, 사실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놈의 썩어빠진 자존심이 야, 지금 움직이면 네가 지는 거야 라고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내장을 쓱쓱 긋는 것 같은 쓰라림이었죠. 김연수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오해 속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울려놓고 지키는 자존심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의 본질은 내 이고가 너무나도 허약한 기초 위에 지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남자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사실 속은 겁쟁이일 때가 많아요. 제가 부렸던 그 고집과 자존심은 사실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거절당할까봐, 내가 져주면 무시당할까봐, 내가 약해 보이면 버림받을까봐, 그 찌질한 두려움을 감추려고 더 딱딱하게 굴었던 거죠. 세상에 진짜 남자들이란 참 단순하고 바보 같죠. 그래서 저는 변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을 바꿨어요. 강함의 정의를 다시 내렸죠. 이제 저는 먼저 져주는 것, 먼저 부드러워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여자를 지키고 우리의 평화를 지킬 만큼 더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고수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걸어두고 안아주는 사람이니까요. 자, 서론이 좀 길었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비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 꼬셔서 내 맘대로 조종하라는 얄팍한 연애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건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꽉 막힌 남자의 자존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넘어서 언니들 스스로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은 내공을 가진 여자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우아한 기운만으로도 남자가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고차원적인 스킬이죠. 오늘 이야기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기초공사 단계입니다. 도대체 왜 남자들은, 그리고 사실 여자들도 이렇게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는지 그 심리적인 뿌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이 남자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핵심 열쇠 단계입니다. 남자의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말랑말랑한 속마음을 건드리는 4가지 구체적인 행동과 마인드셋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심화 과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남자를 다루기 전에 내 마음부터 편안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듣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좀 뚫리는 것 같지 않나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가 이건 딱 내 얘기야 싶거나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언니들의 그 좋아요 하나가 제가 밤새워 대본 쓰고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뼈 때리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그 옆에 종소리 모양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꽉 막혀버린 우리 연애의 혀를 뚫으러 가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의 시작점인 그 남자 속마음부터 파헤치러 출발합니다. 자, 언니들.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비밀 하나 털어놓을게요. 여러분이 그토록 답답해하는 그 남자의 황소고집, 죽어도 미안해 소리 한 번 안 하는 그 뻣뻣한 입, 그리고 싸우기만 하면 꿀먹이처럼 입 닫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그 숨 막히는 침묵. 그거 사실 뭔지 아세요? 나 잘났어. 나 대단해. 내가 왕이야. 하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남자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비명소리입니다. 세상에나 깜짝 놀라셨죠? 덩치는 산만하고 수염난 아저씨 같은 내 남자가 무슨 어린애냐고요? 에이구,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속은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유리 멘탈이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심리학의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존 볼비라는 아주 똑똑한 양반이 만든 건데 복잡한 거 다 치우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기저귀 차고 다닐 때 부모님, 주로 엄마겠죠, 이랑 맺었던 관계가 다 커서 연애할 때 고스란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센 남자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피형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형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쎄하게 오시죠. 먼저 회피형인 남자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남자들 참나 진짜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뭔가 필요해서 울거나 떼를 썼을 때 부모님한테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혼난 기억이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 마음을 드러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오히려 나만 상처받네? 차라리 아무도 믿지 말고 혼자 해결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주위에 아주 단단한 철벽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난 혼자서도 완벽해 라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연애하다 싸움이 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위험해.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또 다칠 거야. 그래서 껍질 속으로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언니들이 볼 땐 그게 꼴보기 싫은 자존심이고 무관심 같겠지만 사실 그 남자 입장에선 그 침묵과 회피가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갑오진 셈입니다. 헐, 알고 보니 좀 짠하지 않나요? 반대로 불안형인 남자들은 또 어떻고요? 이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어릴 때 사랑을 받긴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언제 사랑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연애할 때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해요. 너 나 사랑해? 진짜야? 영원히? 그런데 이런 남자가 자존심을 부릴 땐 더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 싸움은 일종의 생존 투쟁이에요. 싸움에서 지거나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날 떠날 거야 라는 끔찍한 공포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들고 목에 핏대 세우며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잘난 척하지만 사실 그 드센 자존심은 자신의 그 깊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가면일 뿐이에요. 아이고, 진짜 대박이죠. 강해 보이려고 발악하는 게 사실은 너무 약해서라니. 결국 보세요, 언니들.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그 드높은 자존심의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두려움이에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공포,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버림받거나 무시당할 거라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그 남자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언니들을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갑옷과 가면을 벗었을 때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상처받는 게 죽기보다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방패를 내려놓았을 때 찾아올 그 무력감이 두려운 거예요.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 남자의 그 찌질한 두려움과 방어 기제, 이걸 꿰뚫어보는 아주 멋진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슴이라는 건데요. 아, 철학 소리 나오니까 벌써 머리 아프다고도 뒤로 가기 누르려는 분들 계시죠? 에이,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연애 비법서인지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아,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죽었다 깨어나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 연애판에 딱 대입해 볼까요? 자존심 센 우리 남자들 가만 보면 참 미련하게 굴어요. 이 남자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기어코 통제하려고 듭니다. 바로 언니들의 반응이나 말싸움의 결과 같은 거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여자가 꼬리를 내리겠지.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하겠지 하면서 상황을 쥐락펴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참나, 사람 마음이 어디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되니까 더 화내고 더 입 닫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우리 언니들에게 주는 팁은 이겁니다. 남자의 반응이나 뚱한 표정은 네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신 너는 너 자신의 반응, 너의 생각, 너의 행동만 통제하면 돼.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언니들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동안은 남자가 틱틱거리고 뻣뻣하게 굴면 아니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나랑 싸우자는 거야? 하고 같이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자의 그 거대한 자존심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처절한 방패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그 남자가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묘하게 짠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 화상 또 겁먹어서 가시 세우네. 어디가 아파서 저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언니들이 보여주는 친절함이나 부드러움은 예전처럼 내가 져주는 것이나 굴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꿰뚫어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이자 여유가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 누님의 명언 하나를 소환해야겠네요. 이분이 남녀 심리에 대해서는 거의 도사 수준이잖아요. 오만과 허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비록 그 단어들이 자주 혼용되긴 하지만 말이다. 사람은 허영심 없이도 오만할 수 있다. 오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견해와 더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지와 관련이 있다.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껏 골머리 썩혔던 그 남자의 자존심, 그건 사실 진짜 자존감인 오만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여자에게 잘난 남자로 보이고 싶은 허영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멋진 남자라는 환상을 언니들이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원인은 다 파헤쳤습니다. 그 남자는 나쁜 놈이 아니라 겁먹은 어린아이였고, 그 드센 자존심은 허영심 덩어리인 방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언니들이 가진 그 우아한 평온함과 깊이로 저 남자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놈의 허영심을 사르르 녹여서 나 안 다칠까 하고 방황하던 남자가 이제 너랑 진짜 대화하고 싶어라며 연결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마법 같은 4가지 열쇠,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열쇠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는 핵폭탄급입니다. 이름하여 이성 따위는 잠시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감정부터 쓰다듬어라입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뇌 구조가 참 단순하면서도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해결을 하려고 들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논리를 따지려고 듭니다. 이게 남자라는 종족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센 남자가 지금은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다면 그건 지금 그 남자의 논리 회로가 과열된 게 아니라 감정 탱크가 바닥나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언니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남자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거나 짜증을 내면 너무나 똑똑하고 야무진 우리 언니들은 바로 팩트 폭격을 날려주십니다. 아니, 오빠, 그건 오빠가 잘못 생각한 거지. A는 B고, 그러니까 C가 맞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아이고 참나. 언니들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멍청해.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놈의 자존심이 발동해서 내가 틀렸다고 하면서 더 길길이 날뛰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두꺼운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 남자의 말인 논리를 듣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마음인 감정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인정만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게 먹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존심 센 남자는 사실 겁먹은 어린아이라고 말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나 좀 알아줘, 내 편 들어줘라고 떼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네, 기분 알겠어,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훅 들어오면 남자는 순간 멍해집니다. 공격이 들어올 줄 알고 방패를 꽉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솜이 불이 덮이는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싸워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니가 자기를 이해해줬으니까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대박인 상황 하나 봅시다. 남자가 회사에서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들어와서는 투덜거립니다. 아니, 김 부장, 그 인간 진짜 도라이 아니야. 내가 보고서를 몇 번을 고쳤는데 또 트집이야.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원. 자, 여기서 하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근데 오빠가 처음에 보고서 꼼꼼하게 확인 안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경기 어려운데 때려치운다는 말이 나와. 헐,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러면 전쟁 시작입니다. 남자는 바로 너는 내 편 아니구나 하고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고수들은, 아니 우리 현명한 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논리는 개나 줘버리고 바로 감정으로 직행합니다.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감싸거나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 오빠 오늘 진짜 고생 많았네. 김 부장, 그 사람 진짜 너무하다.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속상해서 어떡해. 내가 다 화나네. 딱 이겁니다. 네가 오라 김 부장이 나빠라고 편들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라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100이면 100 남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방금까지 씩씩대던 남자가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면서 휴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힘들다 하면서 순한 양이 됩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이 여자는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구나, 내 편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뻣뻣하던 자존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언니들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자존심을 꺾는 건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공감입니다. 그 남자가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의 그 찌질한 감정까지도 그럴 수 있어라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렸어. 대신 내 마음이 아프구나로 시작하는 대화.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너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푸는 문제로 바꿔랍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진짜 단순 무식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싸움을 시작하면 그게 대화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고 네가 져야 끝나는 승부차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에 핏대 세우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이때 언니들이 써야 할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싸움의 구도를 너 대 나의 대결에서 우리 대 문제의 대결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남자가 잔뜩 독이 올라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언니가 우리라고 말하는 순간 뇌에 혼란이 옵니다. 어라, 저 여자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네. 나랑 같은 편이네. 하고 말입니다. 적군인 줄 알았는데 아군이라는 깃발을 흔드는 격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둘이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가 슬슬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럴 때 언니들도 같이 화나서 아니게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돼 하고 받아치시죠. 그러면 그날은 끝장 보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깊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꽉 막혀버린 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가 막혔어라고 말하는 순간 남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비난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언니의 그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가 남자의 전투 의지를 순식간에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고수의 품격입니다. 자, 세 번째 열쇠를 꺼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우아한 침묵과 단호한 선긋기입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싸우다가 불리하면 갑자기 입 꾹 다물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목소리 크게 지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일종의 심리 게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게 나아가거나 아예 무시하면 네가 답답해서라도 꼬리를 내리겠지 하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서 그만 말려들고 맙니다. 남자가 입을 다물면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고 남자가 화를 내면 무서워서 울거나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남자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논점을 흐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언니들의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든 침묵 시위를 하든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도 말고 매달리지도 마십시오. 그냥 투명 인간 보듯이 혹은 철없는 조카 보듯이 차분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는데 허공에다가 던지면 그냥 툭 떨어집니다. 언니가 반응을 안 해주면 남자가 던진 그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가 갈 곳을 잃고 고스란히 남자한테 되돌아갑니다. 자기가 낸 화에 자기가 무한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때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셔야 합니다. 화내는 게 아니라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선을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길 원해. 지금은 당신이나 나나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으니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켜줄게.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이 예쁘게 말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나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방금처럼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따지는 것보다 이 짧고 굵은 태도가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 참아주진 않겠다는 엄청난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멍해집니다. 내가 화를 냈는데 쫄지도 않고 그렇다고 같이 화내지도 않네. 오히려 나를 배려해주면서도 단호하네. 이 순간 남자는 언니에게서 엄청난 기품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졌을 때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쪽팔리네. 이러면서 말입니다. 침묵과 무시가 아니라 여유와 원칙으로 남자를 제압하는 것, 이게 바로 여왕의 연애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끝판왕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절대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아입니다. 언니들 진짜 억울할 때 많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남자가 괜히 짜증내고 비꼬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뱉는 그 독한 말들, 짜증 섞인 말투, 그거 사실 언니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거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고통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토아 철학의 핵심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가시돋친 말을 던지는 건 언니들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지금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 찌꺼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던지는 겁니다. 일종의 배설 같은 거죠. 더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소중한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남자가 너 진짜 왜 그러냐 하고 소리칠 때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하거나 감히 나한테 그래 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아, 저 남자가 지금 많이 두렵구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들킬까봐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저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구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너랑 대화하면 숨이 막혀라고 소리칩니다. 진짜 상처받죠.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상처받는 대신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당신이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서 답답하구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게 되니까요. 언니의 그 깊은 이해심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면 남자는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뱉은 독화살이 저 여자한테는 하나도 안 먹히네 하고 깨닫는 순간 남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자, 5번째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본능을 역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름하여 거울 효과를 이용한 무한 존중 작전입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진짜 단순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칭찬과 인정에 목숨 거는 동물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여자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날로 시무룩해지는 게 남자입니다. 반대로 밖에서 좀 깨져도 내 여자가 엄지척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심리학의 거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도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언니가 남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남자도 똑같이 언니를 무시합니다. 반대로 언니가 남자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해주면 남자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해제가 되면서 언니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건 남자의 콧대를 세워주라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좋은 점을 거울처럼 비춰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뭐 고치거나 운전할 때 옆에서 잔소리 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 거기가 아니라니까 아유 답답해 내가 할게 이러면 남자는 자존심에 스크래치 팍팍 납니다. 그러면 바로 싸움 납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빠가 손재주가 좋아서 이런 건 금방 고치잖아. 나는 오빠 믿어. 근데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 이렇게 말입니다. 먼저 오빠 대단해 하고 존중을 깔아주고 그 다음 내 의견을 살짝 얻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기분이 좋아서라도 언니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대접받았으니까 자기도 언니를 여왕님처럼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는 말이고 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의 실전 버전입니다. 자, 6번째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엑스레이처럼 남자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투시력을 길러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남자가 입으로 말하는 껍데기와 가슴으로 외치는 알맹이를 구분하랍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가만 보면 진짜 청개구리 같습니다. 말로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내 말이 맞아 하고 우기는데 사실 그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닐 때가 태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요구사항, 즉 원함과 진짜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증, 즉 필요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똑똑한 척을 해봐야 하는데 심리학의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 세 가지 느낌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뜻입니다. 자존심 센 남자가 고집을 부릴 때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남자는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 즉 원함을 쟁취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 그 내면의 진짜 필요는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확인받고 싶음, 내가 이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음입니다. 남자가 자존심을 세우는 건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결핍의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언니들 제발 그 남자가 뱉는 말꼬리를 잡지 마십시오. 남자가 너는 왜 맨날 내 말을 무시해하고 화를 낼 때 그 말의 표면적인 뜻은 내 지시를 따라라이지만 그 속뜻은 제발 나를 존중해줘.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줘라는 애원입니다. 이때 하수들은 팩트를 따집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오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이러면 전쟁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인 방어기제만 더 자극할 뿐입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알맹이를 건드립니다. 남자의 욕구인 자율성과 유능감을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주말 일정이나 사소한 결정 문제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때 이렇게 대응해 보십시오. 당신 결정 존중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내린 판단인지 잘 아니까 당신 능력 믿어. 그런데 나는 우리가 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견을 따른다는 말로 자율성을 세워주고 당신 능력을 믿는다는 말로 유능감을 채워줬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남자는 더 이상 밥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인정과 존중이라는 밥을 먹었으니 이제 껍데기인 고집을 내려놓고 언니의 의견을 들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자존심을 역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평화를 얻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자, 7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진짜 고수들만 쓰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마침표를 찍지 말고 물음표를 던져라입니다. 언니들, 우리 남자들 진짜 청개구리 신보가 있습니다. 너 이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해라고 명령조로 말하면 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는 말이라도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야, 너 지금 지시받는 거야. 반항해라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판사가 죄인 신문하듯이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상담사처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방어하던 뇌가 이성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언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가 막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보통은 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사과해라고 쏘아붙이시죠. 이러면 남자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야, 아까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아프네. 혹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야? 라고 말입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니까요. 아, 내가 너무 흥분했나? 내가 말이 좀 심했나? 하고 자아 성찰을 하게 됩니다. 언니는 우아하게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남자는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8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초고수들의 필살기입니다. 이름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과의 기술입니다. 언니들 솔직히 억울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저 인간이 먼저 시작했는데 하고 우라통이 터지실 겁니다. 우리 남자들 진짜 못났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걸 그걸 못해서 며칠씩 꽁해 있고 집안 분위기 얼음장으로 만듭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과하면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 구역의 진짜 대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100% 옳고 남자가 틀렸어도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압도적인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이건 내가 팩트에서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정적 소모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어른스러운 태도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전략인지 아십니까?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한쪽이 갑자기 줄을 놔버리는 격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언니가 먼저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어 라고 쿨하게 나오면 남자는 벙찝니다. 방어태세 갖추고 있었는데 공격이 안 들어오니까 맥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쪽팔림이 몰려옵니다. 내가 쪼잔하게 굴었는데 저 여자는 대인배네,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자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게는 최고의 유도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싸우다가 분위기 험악해졌을 때 눈 딱 감고 이렇게 질러보십시오. 미안해. 아까 내가 반응이 좀 과했던 것 같아. 나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냉랭한 거 싫어서 마음이 급했나 봐. 우리 이제 그만 화 풀고 사이좋게 지내. 자, 세상에 나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화낼 남자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장담하는데 10중 8구는 어하냐. 나도 미안해 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로맨스 소설의 한 장면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인 기술을 써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그 남자의 영향력을 은근슬쩍 인정해주는 고단수 작전입니다. 언니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다들 자존심 세고 까칠한데 여주인공한테만큼은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주인공이 그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 진짜 유치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이 여자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투명 인간 취급받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반대로 내가 기침만 해도 이 여자가 걱정하고 내가 웃으면 이 여자도 웃는다는 걸 알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존심 센 남자일수록 나는 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걸 건드려주는 겁니다. 이건 네가 오라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서 너의 기분이 나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으쓱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기분 나쁘게 굴면 내 여자가 시드는구나. 내가 잘해야겠네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싸우고 나서 냉전 중일 때 보통은 야, 너 언제까지 삐져 있을 거야. 빨리 해결 안 해. 하고 딱달하시죠. 이러면 남자는 귀찮아서 더 숨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감성적이고 약간은 처연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안 오네. 당신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까지 너무 크게 전달되나 봐.
나는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당신의 평온함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하니까. 와, 이거 진짜 남자가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 화났어. 빨리 풀어줘라는 말보다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너는 내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그 거대한 자존심이 충족되면서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게 바로 남자의 영웅 심리를 자극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여우 같은 지혜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의 자존심을 어떻게 요리할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했는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남자의 그 뾰족한 자존심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이유는 내 마음의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그 남자가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많이 자책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좀 더 예뻤으면, 내가 더 현명했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을 텐데, 혹은 지금 더 행복할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과거에 실수 부족했던 나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탓합니다. 바로 그 죄책감과 열등감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남자가 자존심을 부리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유독 발끈하고 참지 못하는 건 그 남자의 행동이 내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그 아픈 버튼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하고 소리치며 내 자존심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자존심 센 두 남녀의 싸움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어린아이의 비명 지르기 대결인 셈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오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신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의 성격도 내 맘대로 못 바꿉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도 서툴렀어. 하지만 괜찮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언니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 못난 모습까지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온전한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센 척하는 게 아니라 내 결핍과 상처마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진짜 여유 말입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여자 앞에서는 아무리 자존심 센 남자라도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언니가 방어를 안 하니까 공격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언니가 나는 너에게 증명할 게 없어. 나는 나대로 충분해라는 아우라를 뿜어내면 남자는 그 편안함에 압도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를 이기는 여자는 독한 여자가 아니라 평온한 여자입니다. 남자를 꿇게 만드는 건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 깊은 자존감입니다. 언니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남자도 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먼저 행복해집시다. 나부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꽤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모든 기술들, 남자의 자존심을 녹이고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이 비법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남자를 굴복시켜서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잔뜩 날이 서 있는 그 남자를 언니가 만들어 놓은 그 평온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야, 너 졌으니까 항복해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전에 갑옷 벗고 들어와서 쉬어대라 손짓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자의 그 드높은 자존심은 언니를 찌르려는 창이 아니라 자기가 다칠까봐 두려워서 들어올린 무거운 방패일 뿐입니다. 그걸 뚫으려고 창을 던지면 전쟁만 날 뿐입니다. 그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는 언니의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따뜻한 친절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차가운 논리로 따지기 전에 뜨거운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내 말이 맞아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둘째, 너와 나를 갈라놓고 잘못을 따지는 대신 우리라는 단어로 묶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셋째,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대신 우아한 침묵과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경계 설정으로 언니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안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 주십시오. 내가 평안해야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보여주는 그 친절함과 부드러움은 남자를 조종하려는 얄팍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산전수전타겼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진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기품이 자아우라입니다. 언니의 너그러움은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주듯이 가장 깊고 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남자도 아무리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남자라도 이렇게 깊고 고요한 평화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그 따뜻함에 녹아내려 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찌질한 구석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을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의 시작점은 바로 언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니들에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모적인 전쟁을 멈추고 대신 우리 관계의 평화를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4를 적어주십시오. 이 숫자 4는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열쇠를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언니들 스스로와의 굳은 약속입니다. 그냥 영상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댓글로 직접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언니들의 연애를 그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언니들이 밖에서 상처받고 온 남자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숲 같은 여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언니들 자신도 흔들림 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따위 웃으면서 요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